제3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1번부터 26번까지 문제풀이 했고요. 이번 시간 이제 27번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27번. 자, 가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라고 돼 있는데 뭐 편지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편지는 가가 노론벽파인 영수인 심한지에게 비밀 예보는 어차리다라고. 심한지, 노론 조선 후기. 이 편지에서는 최근 벽파가 떨어져 나간다는 소문이 성행했다고 한다. 지금처럼 벽파가 뒤죽박죽 되었을 때 종종 이처럼 근거 없는 소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대요. 이와 같이 그는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부친인 아버지인 사도세자 추승을 반대한 노론벽파 영수와도 교환했다. 서신 교환을 했었다라고 돼 있죠. 뭐 여기에선 힌트가 정조지요. 사도세자가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사도세자 그러면 정조죠. 그의 아들 정조. 가는 정조구나. 1번.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직위를 발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 때 고종이 시행했다라는 거죠. 고종 황제죠. 두 번째, 속대전을 편찬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영조 때지요. 영조 때 법전 속대전. 자, 세 번째, 청과의 경기를 정한 백두산 적개비 숙종 때지요. 그래서 서위 압록, 동이 토문해서 국경 설정을 했었다. 네 번째,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국 기물을 전담하게 했으니 이 고종 때 흥선대원 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섯 번째,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계 문신제를 시행했으니 이것이 정조 때 시행한 관리 재교육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 능력 있는 사람 뽑아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국왕의 측근으로 삼는 거죠. 2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를 찾아라 라는 거죠. 평안도에서는 도가 나왔으니까 조선일 거고 설점한 이후 간사한 백성들이 때를 틈타 이익을 다투어 사사로이 잠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조선 후기에 잠체가 성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체가 왜 성행을 했냐? 광산이 발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광산은 이제 국가 건데 국가에서 풀어주죠. 니들이 해라. 대신 세금만 내라. 근데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농민에서 광산으로, 농촌에서 광산으로 안 갔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고 몰래 채굴하는 잠체가 성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선 후기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번 상평통부가 시장에서 유통되었다. 그래서 숙종 때 조선 후기 숙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됐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 강희맹이 농서인 금양 잠록을 저술했다. 금양장록은 성종 때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가 아니고 조선 전기 때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다. 조선시대 보부상인데 이 보부상은 조선 전기도 되고 후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시를 떠돌아다니면서 활동했다. 장시가 번성한 그 모습을 나타내니까 아무래도 조선 후기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조선 전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한 2번에 나타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3번은 조선 후기로 봐야 되겠다. 그렇죠? 4번 지금 뭐냐면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부상은 돌아다녔고 그러니까 조선 후기 상황도 맞고. 네 번째, 송상과 만상이 대천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송상은 개성상인으로서 인섬을 제보해서 청나라에도 팔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상은 의주상인으로서 대청무역에 종사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지역을 물어본다 그러면 좀 틀릴 수 있겠지만 하는 일을 물어보면 대청무역에 종사했으니까 맞다. 5번 외관에서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외관에서 국무역과 사무역이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맞다. 외관이라고 하면 일본과 대일본 무역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니까 28번에 2번이 정답이고 2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글이 작성된 당시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관상대 위에 진열된 여러 기구들은 천문을 관측하는 혼천이와 비슷해 보였다라는 거죠. 뜰 한복판에 놓인 것들 중에 나의 벗 정철주의 집에서 본 물건과 유사한 것도 있었는데 언젠가
홍대용, 조선 후기 상황이네요. 홍대용과 함께 집에 찾아갔는데 두 사람은 서로 황도와 적도, 남극과 북극을 화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조선 후기에 황도, 적도, 막 남극, 북극 이런 걸 얘기했대요. 더러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체 관측을 연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1번. 안견이 목류도원도를 그렸다. 목류도원도는 세종 때 안견이, 그렇죠? 안견이 저 누굽니까? 그 안평대군의 꿈을 그림으로 그렸다라는 것이요. 자, 두 번째,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저술했다라는 거예요. 15세기 때 김시습은 15세기 때 활동했습니다. 그렇죠? 조선 전기지요. 세 번째, 성현등이 악화개범 성종 때예요. 성종 때, 그러면 성종은 조선 전기니까 틀렸고요. 네 번째 보시면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가 유행한 거 조선 후기의 문화. 그렇죠? 다섯 번째, 서해에서 조맹부의 송설체가 도입되었다. 고려 후기예요. 고려 후기. 조맹부체 고려 후기의 송설체가 유행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뛰어났다? 혹시 아세요? 이 암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3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시집은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연의 시를 모은 것입니다. 김삿갓 얘기네요. 그는 서북민에 대한 차별의 저항에서 일어난 이 사건 당시에, 그럼 이 사건이 언제 있겠어요? 홍경래의 난이잖아요. 그렇죠? 홍경래의 난. 서북민의 차별 대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그렇죠? 세도 정치 때, 순조 때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자, 김삿갓. 그래서 그 오른쪽에 참고로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 그 한자가 김립 시집이에요. 김립, 뭐 삿갓, 립, 그렇죠. 그래서 김삿갓을 얘기한다. 이 사건 당시 항복한 선천부사 김익순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후에 김익순이 자신의 할아버지임을 알고 수치스러워서 삿갓을 쓰고 다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문제는 김삿갓이 아니고 홍경래의 난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번. 백납신의 수탈이 발단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임술련에 일어난 임술농민봉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철종 때 있었던 진주에서 시작했던 임술농민봉기. 두 번째, 집강소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부국 안민, 제포구민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역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네 번째, 홍경래 주도로 가산, 정주성 등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이제 홍경래의 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다섯 번째, 사건의 수습은 박교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것은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안핵사 박규수가 파견됐던 거 임술농민봉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임술농민봉기에 대한 설명, 안핵사 파견도 조금 기억을 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 31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1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올라와라. 지난 을축년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정승으로 있을 때 가의 관직 진출을 허용하도록 정했는데 양첩소생은 손자에 대해 가서 허용하고 천첩소생은 증손에 가서 허용하며 양첩, 아버지는 그 양반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양인일 때 양첩, 그래서 서자라고 했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었을 때는 얼자라고 했단 말이죠.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설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가는 설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점점점, 지금부터는 정교하신 대로 재능에 따라 의망하는 것이 관직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자료는 뭡니까? 통청.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청요직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을 건의하는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가는 뭐예요? 설을 얘기하고 있다. 중인 출신, 기역번, 화척, 양수척 등으로도 불렸다. 이것은 이제 그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천민을 얘기하고 있다. 이음번 수차례 통청운동을 전개했다. 그렇죠? 지금에도 통청운동 지금 사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실패를 하지만 디귿번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그렇죠. 정조 때. 자, 리을번 보시면요. 차별 철폐를 위해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제강점기 때 백정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축업에 종사했던 백정. 자, 니은 디귿번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3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봐라. 시아버지 죽어 이미 상복 입었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렇죠. 간단 아이 베넷문을도 안 말랐는데 아기가 있는데 3대 이름이 군적에 모두 다 실렸으니 이게 뭐예요? 지금 위에 거는 백골증포고 두 번째 거는 황부첨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요. 졸가.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정 호통치며 외양 큰 속 끌고 갔네라는 거죠. 이 글은 군정의 문란으로 고통받는 백성의 삶을 표현한 애절량이라는 시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배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무엇을 했다라는 거죠. 군역의 문란 때문에 애절량, 정약용의 애절량이라는 한 시가 있었고 지금 여기에 흥선대원군은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군역의 문란 호포제인데요. 양반도 군포를 내라라고 해서 이른바 동포제라고도 부르는 것. 이것이 흥선대원군 때 삼정의 문란, 군역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였다라는 거죠. 자,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시행했다. 정확하죠? 1번이 정답. 2번 전세를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실시했다. 인조 때고요. 인조 때고 이 영정법이라는 거는 전세와 관련이 있죠. 군역이 아니고 전세와 관련이 있다. 세 번째 현직 관리에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이에요. 세조 때 직전법이 실시됐고 월급을 주는 거죠.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의창 고려 성종 때. 그래서 고려와 조선 모두 의창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곡과 관련된 내용이다. 다섯 번째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 그래서 고려 광종 때 이 제위보를 설치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1번이 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지우고 33번 문제 한번 들어갈게요. 자, 33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이 사건은 로저스 그 그림은 뭐가 나와 있어요? 숫자가 있죠. 수작이. 이 사건은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했대요. 자, 오른쪽. 이 사건 당시 조선군은 미국에 맞서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웠는데 수작이를 뺏겼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신미양요입니다. 그렇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침략한 거죠. 그래서 통상을 요구한 거다. 1871년 신미양요입니다. 강화도로 쳐들어왔고요. 미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1번. 운요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운요 사건 1875년에 있었고요. 이 사건의 결과 뭐가 있었습니까? 강화도 조약이지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2번. 병인박해가 일어난 계기는 뭡니까? 계기예요. 천주교를 탄압한 거죠. 천주교를 정부에서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단으로 간주해서 일단 제사금지 그리고 평등사상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이것을 가만 묵고하지 않겠다 하면서 탄압을 하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텐진조약이 체결되는 배경 갑신정변 아닙니까? 그렇죠? 갑신정변 결과로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네 번째 어제연 부대가 광성부에서 한전하였다. 그렇죠? 어제연이 광성부에서 항전해서 결국에는 미국을 격퇴했다라는 거죠. 우리 군이. 자, 다섯 번째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피해. 이것은 병인양요 때입니다. 그렇죠? 이 병인양요 때 프랑스 애들이 강화도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4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되는 배경을 찾는 거예요. 적절한 것. 자, 우리 고을에 흉년이 든 것은 일본 총영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다.
가난한 백성이 먹을 것이 없는 참상이 눈앞에 가니 곡물 수출은 당분간 중지하지 않을 수 없다. 어허, 그렇죠? 음력 12월 달 기점으로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쌀 수출이 금지되니까 이 점 유의해라라는 거죠. 이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무엇을 방공령을 선포한 내용이지요. 이 방공령을 선포해서 일이 커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방공령 사건 1889년. 그래서 조병식에 의해서.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는데요. 이 내용에서 방공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방공령 사건의 배경을 묻는 것은 여기에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조일통상장정에 1883년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그리고 방공령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런 것을 받았으니까 일본에 무엇을 줍니까? 최국 대우를 줘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이것의 배경입니다. 떡하니 방공령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죠. 두 번째,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시도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활동입니다. 러시아가요, 저령도 조차를 계속 쓰겠다고 하니까 독립협회에서 구국운동 상소운동을, 구국 상소운동을 계속 벌이게 되지요. 결국에는 철회시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 이것은 보완해 아닙니까? 그렇죠? 한참 뒤다. 네 번째. 시전상인들의 황국중앙총상회는 1898년에 시전상인들이 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에 있었어요. 그렇죠? 1905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이유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3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조약 체결의 계기가 된 사건. 그러니까 조약이 나오고 이것이 왜 체결됐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제3관. 조선국이 지불한 5만 원은 해를 당한 일본 관원의 유가족, 부상자, 특별히 지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제5관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 약관명을 경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재물포조약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에서 확연히 아셔야 돼요. 일본과 체결을 한 것이고 이 재물포조약에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는 그 여건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 재물포조약이에요. 그렇죠? 이 재물포조약이 왜 체결이 됩니까? 어떤 사건의 결과죠? 이모군란. 이모군란의 결과 재물포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거죠. 자, 1번.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 맞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두 번째.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다. 거문도 사건이에요. 이 거문도 사건은 영국 애들이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잡아서 거문도를 해밀턴 왕이라고 지들이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점령을 한 사건이죠. 1885년에 있었던 사건. 자, 세 번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 네 번째.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주성을 통학농민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통학농민운동의 내용. 다섯 번째. 김옥균 등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갑신정변 아닙니까? 갑신정변 1884년 됐다라는 거죠. 1번. 그래서 35번 같은 경우는 조금 수월한 문제였다. 자, 36번 볼게요. 시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봐라. 제 의견은 청, 러시아, 일본 세 개 나라가 서로 조약을 체결하고 서양 스위스의 예에 따라서 조선을 영세 중립국으로 보장하는 거다. 중립군 로긴이네. 중립국론. 자, 여러분 중립군론은 언제 제기가 됩니까? 갑신정변 직후에. 자, 갑신정변 직후에 러시아와 조선 정부가
일종의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디서 거문도 사건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벌어지고 러시아하고 다시 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 청나라가 압력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청나라, 러시아, 뭐 영국 할 거 없이 조선을 가지고 그냥 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을 제3자가 봤을 때 이건 잘못했다. 그래서 조선은 지금 중립국을 외쳐야 된다라고 돼 있지요. 이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신정변 직후 상황. 자료에서 보면 이 내용은 부들러, 그렇죠? 독일 부영사관 부들러가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육일준이 돌아와서 육일준도 같이 영세 중립론을 외치지만 정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번에 있네요. 그렇죠? 나번에 갑신정변 직후 그리고 청일전쟁 이전, 그렇죠? 나번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갑신정변 직후. 자, 37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조서가 반포된 이후의 사실 조서네요. 짐이 정부의 명에서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너희들 신하와 백성이 학식으로 나라를 중흥시키는 큰 공로를 이룩하기 위해서다. 너희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성, 체력, 지혜를 길러라. 왕실의 안전도 신하와 백성의 교육이 있고 나라의 부강도 신하와 백성의 교육이 있다. 짐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교육 입국 조서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교육 입국 조서는요, 고종이 반포합니까? 고종 황제가 반포합니까? 고종이 반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895년에 반포하는 거예요. 대한제국 이전에 조선시대 때 조선의 고종이 반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반포했던 것이 교육 입국 조서. 자, 1번. 방문국이 설치되었다. 1883년에 우리나라 국정출판소가 만들어졌죠. 그것이 이제 방문국인데 이 이전 상황이잖아요. 틀렸고. 두 번째, 유경공원 1886년 관립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류층 자제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최초의 원어민 교사가 넘어오는데 헐버트 길모. 그래서 이전 상황이죠. 자, 세 번째, 조사시찰단 1881년 일본에 파견했던 단체. 그러니까 이 훨씬 이전 상황. 네 번째, 통일기무 아문이 설치된 것은 1880년. 그래서 개화 총괄기구로 만든 것이다. 다섯 번째, 한성사범학교 건립됐다. 그렇지, 이것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그 직후에 사범학교를 설립을 했으니 그것이 그 한성사범학교다라는 거죠. 3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 사진은 이제 많이 등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공적개요. 1917년 대동 단결선언을 발표를 했었고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원 비서장이었고 27년에 한국 독립당 관내 촉성회 연합회를 결성을 했고요. 30년엔 대한독립당 그리고 44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부장을 역임한 소왕 조용은 선생이다. 원래 조용은이 본명이고요. 소왕이 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 조소왕이라고 알고 있는 조소왕, 소왕 조용은 선생. 자, 1번. 도쿄에서 일왕 핵렬 폭탄의 투척을 했다. 폭탄을 투척했다. 이봉창 의거지요. 이봉창 의거. 자, 두 번째. 재미 한인을 중심으로 흥사단을 조직했으니 안창호예요. 안창호 흥사단. 그래서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을 했다. 세 번째,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 통사 박은식 선생이죠. 그래서 박은식의 그 혼사상, 한국 통사, 그리고 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를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이념으로 산균주의는 1941년에 조용은 선생이 조소왕이 건국강령을 발표했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채택을 해서 건국강령을 발표를 했었다. 다섯 번째,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해서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이지요.
여운형. 여운형의 조선 건국동맹이 좌우 합작으로 1944년 조직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훈 선생의 활동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9번 문제로 갑니다. 예전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조용훈 했더니 이제 학생들이 조용훈이는 조용훈이래. 조소왕 했더니 조소왕이 이름이 이쁘다라고 해가지고 여잔 줄 알았는데 시험 보니까 할아버지가 나와서 놀랬다. 할 말이 없다. 제가 그러면 안 돼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자, 3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본명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 그렇죠? 자, 3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건 조사 보고서입니다. 자, 주제 개항 이후에 들어온 근대 문물인데요.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운영 시기는 1908년부터. 그리고 특징 개항 초기 판소리를 공연 하게 됐고요. 극장 건물은 1914년 화재로 소실됐고 사진 자료 보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거 원각사예요. 원각사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08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서양식 극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극을 공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인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은세계 그리고 이제 치악산 이런 작품을 공연을 했었다. 자, 1번. 알렌의 건의로 만들어진 이거 광해원이죠. 광해원 의료시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름을 딱 바꾸니 그것이 무엇이다? 재중원이다. 재중원. 그래서 우리는 광해원보다 재중원이라는 이름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자, 두 번째. 나온규의 아리랑이 개봉된 것은 극장이에요. 단성사입니다. 단성사에서 나온규의 아리랑 1926년작이에요. 무성 영화. 그래서 영화를 개봉했던 영화 극장. 세 번째. 신간회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간회 창립대회는 어디? 서울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립니다. 자, 됐고요. 네 번째 보시면요. 고종의 황제즉위식 환구단이에요. 원구단.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다섯 번째. 은세계 치악상 등의 신극이 공연되었다라는 5번이 정답이지요.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40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40번. 자,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 그럼 이 조약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이유 상황을 한번 봐보자.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통감.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착각하시면 통감 통치가 시작됐느냐? 이게 아니에요. 통감 통치는 시작이 됐고 이 통감이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해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승인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지금 맨 5조 보면 일본 애들이 자기들이 한국 관리 다 내리고 일본 관리를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 통감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차관 통치를 얘들은 차관 통치를 원했던 이 정미 7조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미년에 일어난 7가지 규약. 그래서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늑약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것을 1907년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하지요. 자,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이걸 찾았어요.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 이후의 상황을 한번 알아봐라. 1번. 이만손 등이 영남만인소를 올렸다라는 1880년 조선 책략이 유포된 이후에요.
지금 이건 언제예요? 1907년이란 말이죠. 한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죠. 두 번째, 최익현이 퇴임해서 의병을 일으켰으니 1905년 을사의병, 그래서 1906년 최익현의 활동, 늑약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려면 그래서 을사의병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세 번째,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독립협회 활동은 당시에는 독립협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으로 등장할 수 없다라는, 훨씬 이전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민영환. 민영환이 조약 체결에 항거해서 순국하였다라는 거죠. 이 1905년 상황이죠. 그 늑약의 순국이에요. 항일 순국. 그렇죠? 자, 다섯 번째, 13도 연합의병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보세요. 이 한일 신협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죠. 얘들이 이거를 강제로 통과를 시켜놓고 지금 보니까 이제 정민연에 이거 고종 황제를 강제로 지들이 끌어내리고 이걸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죠.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정미의병이고, 이 정미의병이 일어나니까 얘들 봐라, 이 군인도 문제네 그러면서 군인을 해산시키지요. 군대를 해산시키고, 이 해산된 군인이 일어나 있던 정미의병에 연합을 해서 하나의 군대로 조직하니 그것이 뭡니까? 13도 창의군 아닙니까? 그렇죠? 13도 창의군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이듬해 1908년 1월 달에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게 되니 이 이후의 상황이 맞다라는 거지요. 됐습니다. 5번이 정답. 우리가 4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민족운동의 배경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정오가 가까워자 민족 대표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29명이 엄숙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33명 중 4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정오가 되자 태화관에 정자 동쪽 처마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그 아래 보니까 독립선언서 낭독, 그렇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1919년 3월 1일 날에 있었던 3.1 운동의 그 바로 전 단계지요. 그래서 민족 대표가 33명인데 이 33명 중에 기독교 그 종교계 4명이 불참을 하는데,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4명은 불참을 하는데 이 민족 대표는 이 태화관에 모여서 29명이 여기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지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자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진체포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탑골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누가? 학생들이 이거 지금 뭐냐? 지금 보니까 왜 민족대표 안 오냐? 봤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만세를 하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 발전하는 것, 이것이 3월 1일 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3.1 운동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번.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순종이 사망했다. 이것은 순종의 인산일은 60만세 운동이고요. 이것은 고종의 인산일일 때, 그렇죠? 니은번. 사회주의 세력이 정우회 선언을 발표했다. 정우회 선언은 1926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3.1 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는 사회주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디귿번.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했으니 1918년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거 봐라, 미국도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의 흥망성쇠는 우리 그 민족이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식민지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리을번. 그러니까 이것에 힘입어서 3.1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하게 됐는데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있었다. 28 독립선언. 그렇죠? 이 학생들이 피를 보게 되니까 이 어른들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전개가 되는 것이 3.1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디귿 리을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4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해 활동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 해외 독립운동의 사적지 정보. 그래서 파리위원부 구지. 그러니까 옛날 지역.
사적지 안내를 볼게요.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이 어떤 것 수립과 함께 외무총장 겸 주 파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간부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이었다라는 거죠. 자, 1번 국내 비밀행정 조직으로 영통제를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기에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영통제와 접경국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활용해서 군자금을 모금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독립신문을 간행했다. 역시 초기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상하이 임시정부의 활동 내역이었다라는 거지요. 자, 세 번째,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공채, 그래서 애국공채라고도 하는데요. 국민 1인당 1원씩 우리가 이제 공채를 발행하겠다. 그래서 인구세 혹은 인두세라고 얘기하는 것.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었다는 거야. 자, 네 번째,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전개했다. 아쉽게도 신민회입니다. 그렇죠? 신민회 활동 내역이었다라는 거예요. 4번이 틀렸고요. 자, 우리가 다섯 번째, 임시 사료 편찬위원회를 두고 한일 관계 사료집을 발간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사료 편찬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료 편찬소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 역사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역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4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 지역에 일어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땡땡신문, 한글신문 선봉으로 본 고려인의 생활. 1920에서 30년대 가 지역에서 살던 고려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나타났는데요. 이 책은 어디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참관한 한글신문 선봉에 실린 기사를 분석해서 당시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이곳에는 신안촌 등 고려인의 집단 거주지, 그렇죠? 그래서 연해주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신안촌을 건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10년대 신안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 강습소를 설립했는데 신민회지요. 신민회가 어디에? 서간도에 설립한 것이 신흥 강습소입니다. 아쉽게 탈락. 두 번째, 대조선 군민군단을 조직해서 군사훈련을 했으니 박용만이 우리나라 군대를 만들죠. 어디에다 조직합니까? 미주, 하와이에다가. 그렇죠? 하와이에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군대를 조직했다. 세 번째, 권업회를 조직하고요.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으니 유인석, 이상설이 주도가 돼서 어디? 연해주에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1911년에 권업회를 조직하니 이것이 정답. 자, 네 번째, 대한인 국민을 중심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대한인 국민회는요, 많이 들어보셨죠? 미주에 그 설립을 하는데요. 1910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창호라든가 이승만이라든가 그렇죠? 대한인 국민을 조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숙, 명동학교 등을 건립하였다. 자, 서전서숙이 먼저 나오는데요. 자, 서전서숙 같은 경우는 그 이상설에 의해서 북간도에 이제 설립이 되는 것이 이제 서전서숙이고요. 명동학교는 이제 김야견, 명동학교는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김야견 선생에 의해서 역시 북간도에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동학교는 기억을 조금 해놓자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43번에 3번에 있고요. 이거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44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지우고. 44번은요, 또 역시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 문제예요. 자, 답사를 냈는데 하여튼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지역의 탐구 활동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다 맞고 틀린 거. 탐구 활동의 지역. 우리 고장의 일제강점기 군사시설. 일제강점기 때 군사시설이었구나. 그렇죠? 우리 고장에는 삼별초의 마지막 근거지. 에이, 그럼 어디예요? 제주도네. 그렇죠?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 삼별초의 마지막 항쟁 근거지 제주도. 제주도 마지막 근거지인 항파두리성, 항목유적이 있다라는 거죠. 한편 일제가 주민들 강제 동원해서 건설한 군사시설의 유적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비행장과 경납고 그리고 연합군의 상륙에 대비해서 해안 절벽에 굴을 뚫어 만든 동굴 진지가 있어요. 이게 일본 놈들이 이렇게 뚫어놨다라는 거죠. 유적지 사진인데 알뜨르 비행장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일본 놈들의 비행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은닉했던 은닉 장소.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인데요. 이것은 이 태평양 전쟁을 일본 놈들이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애들이 여기에 숨어가지고 있었던 동굴 시설인데 이 안에서 해군 부대가 만들어져요. 이게 자살특공대. 예, 자살특공대. 하여튼 독한 놈들이다. 그래서 자살특공대가 여기에서 생활했었다. 자, 아무튼 1번. 아무튼 제주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탐라 총감부가 설치된 목적을 알아본다. 언제 만들어져요? 원간섭기 때 탐라 총감부잖아요. 그렇죠? 탐라 제주도 영토를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통치 목적으로. 두 번째, 고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신석기 유적지죠. 제주도 한경 고산리 유물 맞다. 신석기 유적지. 세 번째, 정약 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지역. 이거 어디예요? 이거는 흑산도입니다. 흑산도. 그래서 신유박해 때 정약용은 강진으로 그리고 그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 가서 정약용은 강진에서 여의당전서 그리고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어류백과사전인 자산어보를 편찬하게 되죠. 아무튼 제주도가 아닌 흑산도니까 3번이 틀린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 네 번째, 김만덕의 빈민구제 활동에 대한 기록을 조사한다라는 거죠. 역시 제주도의 상인인데요. 여성이에요, 여성. 자, 이 김만덕은 원래 제주도 관비 출신이에요. 관기. 그러니까 이제 기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제주도에 이제 수령에게 가서 내가 원래 그 천안 기생 출신, 그러니까 이제 천민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양인이었다. 그러니까 내 신분을 해방시켜 달라. 그래서 양인이 돼요. 평민이 된 다음에 상인으로 돌변해서 상인으로 엄청난 재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일본이래. 그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쌀 이런 걸 사가지고 제주도 도민들을 구제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만덕은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정부에서 봤을 땐 이 천한 사람이, 그렇죠?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 이걸 해결을 봤어요. 그래서 당시에 왕이 불러서 왕을 아련하기도 했던 여성이에요. 잘했다 그러면서 치하를 받습니다. 자, 5번. 4.3 사건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된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 이것은 50 총선거에 반대했던, 그렇죠? 50 총선거 반대 운동이었죠. 그래서 1947년 제주도 4.3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1948년. 자, 밑줄군 이 시기에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지금 사진이 나왔는데 설명을 볼게요. 이 건물은 난징 그 아래 난징 위안소 구지 옛터 진열관입니다. 리지샹 위안소는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 그렇죠, 침략 전쟁을 확대했던 이 시기, 그러니까 중일전쟁 1937년 이후잖아요. 1937년 이후 상황.
난징 대도심에 위치한 이곳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북한의 박영심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위안소였다라고 증언하면서 이게 중단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937년 이후에 일본 놈들의 민족 말살 정책, 민족 수탈 정책 무엇이 있느냐? 1번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1910년부터 1920년까지 있었던 회사령. 자, 두 번째 미국 공출제 그 전시 수탈 정책이에요. 그렇죠? 전시 수탈 정책으로 얘들이 그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2번 맞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조선태영령 1910년대지요. 그래서 1920년까지 그 우리 조선인에 한해서 퇴를 쳤던 네 번째 미사협정을 1925년에 체결하게 되지요.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라는 놈과 만주군벌 장쩌리는 놈이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던 미략, 그렇죠? 미스야협정이다. 자, 5번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우리가 46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가와 나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나는 광복군 총영에서 활동하였고 1931년 국민부 산하 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라는 거죠. 국민부 산하에. 그래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조선 혁명군이죠.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라는 거죠. 자, 나번은 나는 만주에서 의열단을 결성을 했고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1938년 조선민족 정선연맹 산하의 군사 조직인 무엇을 조직했다라는 거죠. 조선의용대죠. 조선의용대를 조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인물은 누구예요? 김원봉. 그래서 의열단 조직, 그렇죠? 1번. 자유시천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죠. 대한독립군단이에요. 대한독립군단 가와나 모두 아니니까 아니고. 자, 두 번째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다. 한국광복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광복군 가와나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 세 번째 보시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 이것은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가나에 없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중국 관내에 결성된 최초의 한인부대. 이게 뭐예요? 이 조선의용대예요. 그래서 조선의용대 나번이 맞다라는 거죠. 4번 맞고요. 다섯 번째 미군과 연계해서 국내 증공작전을 계획했으니 이거 한국광복군입니다. 한국광복군 둘 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47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두 주장이 제기된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우리는 피로서 건립한 독립군과 정부가 이미 존재했음을 다시 선언한다. 5천년 주권과 3천만의 자유를 진취하기 위해요. 자기 정치활동을 옹호하고 외래 탁치 세력을 배격함에 있다라고 반탁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 아래 거 사료를 보니까요. 신탁제도 역시 그 내용이 조선 독립을 달성하는 순서상 과도 반도인 충분히 진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신탁과도 또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신탁 괜찮다. 찬탁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탁과 찬탁의 지금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반탁 찬탁은 왜 나오는 거죠? 당시에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상 외상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모스크바 3상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에 뭐가 나왔었다? 신탁통치의 의견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회의 직후에 나온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기는 뭐예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한 결정사항일 것입니다. 자, 1번. 이승만 정부가 반공포를 석방했다. 이거 1953년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전쟁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전쟁 중에 반공포를 석방했다. 6월 달에 있었고. 자, 두 번째. 김규식 등이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이것은 1948년 4월 달에 50총선거 반대운동이죠. 그래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는 통일정부 수립운동.
3번 재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 재헌국회요. 그러면 남한의 정부가 들어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그 이후 상황에 초대국회 활동. 네 번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이 보도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4번이 정답. 5번 유엔이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를 결의했다. 유엔 총회의 결의를 얘기하고 있죠. 47년 11월 달에 총회의 결의 사항을 얘기하고 있다. 자, 우리가 4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정부 시기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 정부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서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한 사람, 그리고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저속한 옷차림을 한 사람, 이런 사람 정부가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맨 아랫줄에 위에 보면 미니스커트 단속, 장발 단속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 유신체제 하에서 사람들의 그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자, 1번. 프로야구단이 정식으로 창단되었다. 이것은 1982년 상황으로서 전두환 정부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전두환 정부. 그래서 1번은 아니고. 자, 두 번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가 폐지됐다. 이거 2005년 상황이에요.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농촌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새마을운동 1970년 박정희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인데 유신체제,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잖아요. 72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엇을 물어봤어요? 정부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잖아요. 박정희 정부 3번 박정희 정부 맞다라는 거죠. 네 번째,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 1980년 신군부가 집권을 하면서요 과외 금지 조칙을 내려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돼서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외채를 상환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박정희 정부는 3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49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이곳은 경찰청 보호센터로 예전에는 치안본부 산하 기관이었는데 이 건물 5층에서 당시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1987년 1월 달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건 이후에 4월 13일 호원 조치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6월 10일 60민주항쟁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 6.29 선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졌소라고 하면서 그 6월 민주항쟁이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이거는 1980년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얘기고요. 니은번. 국민의 요구에 굴복해서 대통령이 하의했다.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에 대한 얘기죠. 디귿번. 호원철폐와 독재타도 등 구호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렇죠. 호원철폐, 독재타도. 리을번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에 6.25 선언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되었다.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죠. 자, 끝으로 이제 50번 문제 하나만 풀고 끝을 볼게요. 자, 50번. 다음 대회를 개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가 개막되었다라는 거죠. 1988년 올림픽대회.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보자.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남북조절위원회는요. 1972년에 있었습니다. 이 박정희 정부에서 당시 7.4남북 공동성명의 그 실현을 위해서 설치한 것. 자, 두 번째,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1991년. 당시에 노태우 정부죠. 이 노태우 정부에서 채택하였다. 노태우 정부네요. 2번이 정답. 그렇죠? 개성공단 사업을 실현했다. 2000년에 합의를 받고요. 2002년에 착공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지요. 네 번째, 7.4남북 공동성명 여기에서 설명드렸죠. 박정희 정부예요.
자, 5번째,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최초니까 6월 2000년. 그렇죠.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 누구 때입니까? 김대중 정부 때.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노태우 정부가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5회차 고급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 그 기초 테스트다라는 거죠. 내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 직전에 아주 좋은 테스트.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이론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다음 회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